적절한 수면이 중요한 이유. 뇌는 무게가 몸의 50분의 1에 불과하지만 몸 전체 혈액의 4분의 1 이상을 사용한다. 그러나 밤중에 피타주기 동안 뇌의 뒤쪽에 위치한 대부분의 혈액은 저장과 정화를 위해 간으로 이동한다. 이때 당신이 정신적, 육체적 활동을 한다면 간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는 혈액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혈액을 충분히 정화시킬 수 없다. 이것은 간과 혈류에 독성 물질이 축적되는 결과를 낳는다. 만약 독소가 혈액 속에서 계속 순환하면 장기와 기관의 중간 액체에 정착하여 산도를 높이고 손상을 입힌다. 여기에는 간도 포함된다. 높은 혈중 독소는 스트레스 호르몬과 분비, 집중력 장애, 모세혈관, 동맥, 심장 근육의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대부분의 심장질환은 혈액에서 유독성, 유해물질을 제거하는 간의 기능이 부실할 때 생기는 결과물이다. 간의 가장 기본적인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주지 않는 것은 질병의 씨앗을 몸 전체에 뿌리는 것이다. 수면은 자정 전과 후에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성인의 경우 가장 중요한 정화 및 회복 과정은 자정 전 2시간의 수면 중에 일어난다. 여기에는 흔히 아름다운 잠이라고 부르는 깊은 수면을 포함한다. 깊은 수면은 오후 11시부터 자정까지 약 1시간 동안 지속되며 몸의 산소 소비량이 약 8% 감소하는 꿈 없는 수면 상태에 들어간다. 이때 엄청난 육체적 휴식과 이완을 가져온다. 꿈도 꾸지 않는 이 수면 시간 동안 얻는 생리적 휴식은 신체의 산소 소비량이 다시 5에서 6% 증가하는 자정 이후의 수면 중에 얻는 것보다 적어도 3배 이상 깊다. 흔히 성장 호르몬으로 알려진 성장 인자는 깊은 잠을 잘 때 많이 분비된다. 이 강력한 호르몬은 세포의 성장, 회복, 원기를 회복시키는 역할을 한다. 성장 호르몬이 충분하지 않으면 더 빨리 늙는다. 최근 미용 시장의 유행은 환상적으로 다시 젊어 보이게 하는 합성 성장 호르몬을 소비하는 것이지만 심장병과 암을 포함한 파괴적인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반면에 깊은 수면 중에 일어나는 것처럼 신체가 적절한 시기와 양으로 이러한 호르몬을 만든다면 나이가 들어도 활력 있고 젊은 신체를 유지할 수 있다. 깊은 수면은 자정이 지나면 결코 찾아오지 않으므로 적어도 자정이 되기 2시간 전에 잠자리에 들어야 한다. 규칙적으로 깊은 잠을 못 자면 몸과 정신이 극도로 지친다. 이것은 아드레날린, 코르티솔 혹은 콜레스테롤과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지속적으로 분비되는 형태로 비정상적인 스트레스 반응을 유발한다. 당신은 이처럼 인위적으로 유발된 에너지 급증을 당분간이라도 계속 유지하기 위해 담배, 커피, 차, 사탕, 카페인, 음료나 술을 섭취하려 들 수도 있다. 그러나 몸의 에너지 비축량이 고갈되면 만성 피로가 생기고 각성제도 더 이상 작용하지 않게 된다. 피로는 오늘날 건강 문제의 주 원인 또는 보조 요인이다. 당신이 피곤함을 느낄 때 피곤한 것은 마음만이 아니다. 실제로 피로할 때는 심장, 폐, 소화기관, 신장 등 신체의 장기와 기관을 구성하는 모든 세포가 낮은 에너지로 고통받고 제 기능을 할 수 없게 된다. 당신이 피곤할 때 당신의 뇌는 더 이상 적절한 양의 물, 포도당, 산소, 그리고 아미노산을 제공받지 못한다. 그것은 가장 필수적인 영양소들이다. 뇌 영양소의 공급이 부족하면 더 많은 피로를 포함하여 사람의 정신, 신체 활동에 커다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예를 들어 밤에 운전할 때 당신의 몸은 계속해서 수면을 유도하는 호르몬인 멜라토닌과 싸워야 하는데 멜라토닌은 당연히 당신의 몸을 가장 낮은 수준의 성능과 활동으로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시간 생물학의 연구에 따르면 자정이 지난 뒤에 주의 집중 시간이 크게 줄어든다고 한다. 이것은 실수하거나 사고를 당할 위험을 극적으로 증가시킨다. 대부분의 고속도로 교통사고는 밤중에 발생하고 공장 내 사고는 야간 근무 때 발생할 가능성이 20% 이상 더 높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샌디에이고 캠퍼스의 의사들은
몇 시간 동안 잠을 못 자면 다음날 피곤함을 느낄 뿐만 아니라 면역 체계에 영향을 미쳐 인체의 감염 퇴치 능력을 손상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피로감이 증가하면서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당신의 몸은 박테리아, 미생물, 바이러스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할 수 없다. 또한 체내 유해 물질의 축적에도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 잦은 피로와 낮은 에너지는 암, 심장병, 다발성 경화증, 만성 피로 증후군, 에이즈, 일반 감기, 독감 등 어떤 종류의 만성 질병이나 대부분의 급성 질환보다 선행한다. 연구는 수면과 건강 상태의 직접적인 관계를 발견했다. 수면 부족은 비만과 연관된 성장 호르몬 분비까지 영향을 미친다. 호르몬 분비의 양이 줄어들수록 체중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진다. 다시 말해서 질 좋은 잠을 못 잘수록 뚱뚱해진다는 얘기다. 게다가 혈압은 보통 수면 주기 동안에 떨어지는데 수면이 중단되면 이러한 정상적인 혈압 강화에 악영향을 미쳐 고혈압과 심혈관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불충분한 수면은 인슐린을 사용하는 인체 능력을 손상시켜 당뇨병을 유발한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암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발견 중 하나는 혈중 멜라토닌 수치가 낮으면 암의 위험이 급격히 증가한다는 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종합적이고 오래된 암 연구인 간호사 건강연구의 2006년 1월 보고서에 따르면 등록된 간호사들의 낮은 혈중 멜라토닌 수치가 암 발병 위험의 50배 높은 원인이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간호사들은 업무 특성상 수면 주기에 차질을 빚는다. 멜라토닌은 체내 세포의 수면 주기를 통제하는 역할을 하는 유전자를 조절한다. 즉, 밤중에 멜라토닌을 적게 만들수록 세포는 자연적인 수면 주기를 넘어서서 암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 야간의 멜라토닌 분비에 대한 빛의 해로움의 첫 번째 징후는 설치류에 관찰되었다. 쥐의 경우 밤새 약간의 빛이 암에 극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한다. 블레스크는 멜라토닌을 억제하는 일정한 빛에 쥐를 노출시키면 종양이 특히 빨리 자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소량의 빛도 신체의 자연적인 생물학적 리듬에 방해될 수 있다. 블레스크 연구팀은 완전한 어둠의 밤을 보내는 동물보다 방문 밑으로 들어오는 약간의 빛에 노출된 동물에서 종양이 거의 2배나 빨리 성장했다고 보고했다. 블레스크는 30년 이상 암 연구를 수행했고 특히 지난 20년 동안은 멜라토닌을 연구했다. 멜라토닌이 암 성장을 억제하고 빛이 멜라토닌 생성을 억제한다는 발견은 암 치료 및 예방과 관련하여 기념비적인 성과다. 블레스크에 따르면 멜라토닌은 빛과 어둠의 환경 주기에 대한 정보를 암세포를 포함한 신체의 모든 세포에 전달하는 근본적인 신호라고 한다. 미국인의 50%가 한 번쯤은 수면 부족 때문에 고통받는 것으로 추정된다. 수면 부족의 원인은 다음과 같다. 매년 발생하는 자동차 사고와 수천 명의 사망자들의 최소 20%, 스트레스의 끝없는 반복, 수많은 실패한 관계와 가정폭력, 보잘것없는 근무, 실적과 제한된 잠재 수입, 장애와 휴직으로 인한 소득 손실, 우울증, 불안감, 공격성 판단력 저하, 시험에서의 부진한 성적. 점점 더 많은 어린이들이 수면 부족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 아동 발달에 있어 수면의 중요한 역할과 수면 장애의 부정적인 영향이 반복적으로 입증되었다.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아이들의 정신병은 불충분한 수면과 그에 따른 피로와 졸음에 의해 야기되거나 악화될 수 있다. 수면 장애와 신경 심리학적 기능 사이에는 특히 강한 관계가 존재한다. 수면 장애는 종종 아이들의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와 관련 지어지는데 수면 부족과 그로 인한 졸음이 ADHD와 같은 증상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족한 수면이나 수면 방해로 인해 학습과 주의력이 크게 저하된다는 분명한 징후가 있다. 이는 아이들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
가장 피곤한 것은 자정이 되기 전에 2시간의 수면 시간을 놓치는 데서 비롯되는데 이때가 가장 중요한 수면 시간이다. 자연스러운 깊은 수면 요법을 포함하지 않은 질병 치료는 신체의 치유 시스템, 면역 체계가 활력 있고 효율적인 수면 주기에 의존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성공으로 이어질 수 없다. 소화에 불인 아그니를 조절하는 피타 역시 저녁을 늦게 먹거나 피타 시간에 간식을 먹을 때 방해가 된다. 밤중에 피타를 악화시킴으로써 점심시간 전후에 피타의 기능을 방해하여 간, 비장, 담낭, 위, 췌장에 장애를 일으킨다. 잠이 안 오거나 자주 깨는가? 정상이 아닌 체내 시계 외에 수면 장애의 가장 흔한 원인은 혈액 속 독소의 순환이다. 대부분의 독소는 음식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거나 저녁에 과식하거나 잠자리에 들기 직전에 먹어서 생긴다. 이러한 독소들은 알코올처럼 뇌 장벽을 통과하여 뇌로 들어가 잠재적으로 뇌세포를 손상시킬 수 있다. 두 번째, 바타 주기. 오전 2시에서 6시까지는 바타에 의해 제어된다. 바타에 이른 아침 주기는 간, 세포, 내장, 그리고 신체의 다른 부위에서 해독과 제거를 담당하는 장기와 기관 쪽으로 몸의 노폐물을 옮기는 일을 한다. 이에 따라 림프계는 유해 미생물 대사 노폐물, 세포 파편, 낡은 세포, 질병으로 손상된 세포를 중화시킨다. 직장은 배변 물질을 고체화시키고 장 비우기를 촉진한다. 신장은 소변을 방광에 전달하여 배뇨작용을 일으킨다. 피부는 이때 표면화되기 시작하는 노폐물을 받아들인다. 따라서 아침에 씻거나 샤워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몸 전체가 쓸모없는 노폐물을 배출하는 쪽에 맞춰져 있다. 체내 노폐물의 약 70%는 폐를 통해, 20%는 피부를 통해, 7%는 소변을 통해, 3%는 대변을 통해 제거된다. 이들 장기에서 나오는 규칙적이고 완전한 배설은 신체의 모든 세포에 원활하고 균형 잡힌 기능을 위해 필수적이다. 대장, 간, 신장의 오랜 폐색도 신체를 하수구로 만든다. 바타 시간의 시작을 알리는 피타 시간이 끝나면 체온이 떨어지는데 오전 4시경에 최저점에 도달한다. 이후 체온은 점차 다시 상승한다. 자연이 더욱 활발해지는 바타 시간이 끝날 무렵 체온과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모두 철저한 정화를 통해 하루를 시작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높아진다. 그러나 완전하고 효율적인 노폐물 제거를 지원하려면 몸이 깨어있고 수직으로 서 있어야 한다. 중력은 인체의 순환과 영양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런 이유로 아유르베다는 일출 이후가 아닌 일출 전이나 새벽녘에 우리가 일어나기를 권한다. 일출 시기는 계절마다 나라마다 다르기 때문에 바타도 일정한 변동을 겪는다. 일반적으로는 오전 6시가 권장되는 기상 시간이다. 어린이 그리고 밤에 성인들보다 더 일찍 멜라토닌 주기가 시작되는 청소년들은 저녁에 적어도 한두 시간의 추가 수면이 필요하다. 아침에 일어나기 위해 알람 시계를 사용하면 순차적으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수면 패턴에 점진적인 단계적 진행을 갑자기 멈추게 되고 하루 종일 짜증, 두통, 초조함을 유발할 수 있다. 아직 제대로 깨어나지 못한 것 같은 기분이 들 수도 있다. 기상시간을 조절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저녁에 잠자는 시간을 조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당신이 일반적으로 상쾌하고 편안한 아침을 위해 8시간의 수면이 필요하다면 오후 10시쯤 잠자리에 드는 것이 좋다. 만약 당신이 상쾌함을 느끼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면 더 일찍 잠자리에 들라. 7시간의 수면만 필요하다면 오후 10시쯤 잠자리에 들어 오전 5시에 일어나는 것이 바타가 효과를 발휘하기에 좋은 시간이다. 배변은 체내에서 가장 강한 형태의 운동으로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 이때 몸의 노력을 돕기 위해 우리는 아침 일찍 일어나야 한다. 밤에 일찍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은 당신이 받을 가장 중요한 건강 권고 사항 중 하나다. 이를 생활에 적용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자연의 순서에서 벗어나는
위험. 자연스러운 생물학적 리듬에서 정기적으로 이탈하는 것은 당신의 몸과 정신의 균형을 방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카파 시간 2시간째인 오전 8시까지 잔다고 가정해보자. 이는 오전 6시경 바타의 최종 단계 동안 바타의 유도 및 이동 기능이 노폐물을 제거할 수 없다는 걸 의미한다. 그러나 이 시간에는 아직 바타의 영향력이 매우 강한 탓에 댐에 갇혀있는 강의 흐름처럼 움직임이 제한되고 역류가 일어난다. 따라서 노폐물 일부는 배설되지 않고 다시 몸속으로 밀려든다. 이 상황은 비뇨기관에도 적용된다. 소변 일부분은 뒤로 밀려나 신장으로 돌아오는데 체내의 유체 균형을 뒤집어 얼굴, 눈, 복부가 붓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또 피부가 제거하려던 노폐물이 다시 흡수되어 림프와 혈류로 들어간다. 대장에서는 배설물이 역류함에 따라 위장관 전부에 걸쳐 폐색이 발생한다. 림프관은 장과 신체의 다른 부위에 부종을 일으키며 막히게 된다. 이러한 림프관 부종은 배꼽 위나 주변에서 딱딱한 덩어리로 느낄 수 있다. 주먹만한 크기의 부종들은 촉감에 민감하여 뒤로 누울 때 감지할 수 있다. 림프관 폐색은 심장에 큰 스트레스를 주고 적절한 순환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약화시킨다. 방향을 잘못 잡은 바타의 압력은 호흡기관, 입, 치아, 부비강, 귀, 눈, 뇌까지 도달하여 이들 부위에 유독성 폐적물을 남기기도 한다. 이 때문에 다른 증상과 함께 눈과 얼굴이 무겁고 둔하게 느껴지며 부기를 야기할 수 있다. 둥근 얼굴은 오래된 장의 폐색을 말해주는 표시다. 카파 시간 동안에는 체력을 모으고 힘을 기르고 소화 과정을 준비하기 위해 체내의 체액이 매우 많아지기 때문에 이때 폐색이 나타날 수 있는 건 피해야 한다. 아유르베다 의학에서는 아침 카파 시간에 잠을 자면 극심한 폐색을 일으켜 호흡기와 순환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 두 가지 모두 카파 장애다. 또한 카파 시간에 잠을 자면 정신의 둔감, 무거움, 무기력함을 초래하는데 여러 시간 지속될 수도 있다. 아침 시간 동안 햇빛에 노출되지 않는 것 또한 세로토닌 분비를 낮게 유지한다. 이것은 행복과 열정의 부족을 초래하여 결국 만성적인 우울증을 불러올 수 있다. 아침에 일어나기를 원치 않는 욕망이 우울증의 첫 번째 징후다. 최근 독일의 한 연구는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 것이 심장마비의 주요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월요일 오전 9시에 심장마비로 사망하는 사람이 그 어느 시간이나 요일보다 많다는 것을 꽤 오래전부터 알려진 사실이다. 조사 결과 대부분의 심장마비 피해자들은 오전 7시 30분경에 일어났는데 이것은 아유르베다 의학에서 말하는 위험한 시간이다. 늦잠이 습관화되면 폐와 다른 배출 장기를 통해 노폐물을 효율적으로 제거하지 못하고 이는 심장의 폐색과 탈진으로 이어진다.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났던 주말을 기억해보라. 약에 취한 것처럼 기분이 나쁘지 않았는가? 아마 당신은 나머지 하루를 망칠 만큼 슬럼프에 빠졌을 것이다. 간은 밤 동안 혈액의 독소를 제거할 수 없었고 카파 시간에는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당신의 몸 상태가 더욱 악화되기 때문이다. 카파 시간 동안 잠을 자면서 생기는 또 다른 부작용은 아그니가 가라앉아 소화장애를 일으킨다는 것이다. 아그니는 아침에 세로토닌 수치가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늘어난다. 그러므로 해가 뜨자마자 햇빛을 보는 것이 가장 좋다. 이것은 전기와 시계가 발명되기 전에 세계 모든 지역의 관습이었다. 세로토닌은 행복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행복은 건강에 가장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므로 새벽부터 해질녘까지 자연광에 노출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건강 증진 요인 중 하나임은 분명하다. 벤저민 플랭클린은 세계의 모든 고대 문화가 항상 순환의 리듬을 고수해온다는 이유를 적절히 요약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것은 사람을 건강하고 부유하고 현명하게 만든다. 구약 창세기 1장에도 저녁과 아침이 첫날이었다고 언급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그 다음 날은 그 전날 저녁으로 결정된다는 것이다.
나는 거기에 이렇게 덧붙일 것이다. 이른 점심과 이른 저녁은 당신을 승자로 만들 것이다. 일상을 자연법칙의 시기로 조정함으로써 당신은 인생에서 일어날 치유, 건강, 행복의 가장 본질적인 전제 조건을 정립하게 될 것이다. 바타, 피타, 카파의 주기는 일주기 리듬에 따라 정해져 있어 자연법칙의 강력한 흐름에 대한 투쟁을 벌이지 않고서는 자신만의 개별적인 리듬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 자연의 리듬에 대한 일탈의 정도는 몸속 투쟁의 정도, 즉 몸과 정신에서 다루어야 할 불편함이나 질병을 반영한다. 질병은 사람에게 다시 한번 동기를 부여하거나 처음으로 이러한 강력하고 유익한 자연의 법칙을 따르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당신은 다른 시간대에 있는 먼 곳을 여행할 때 시차 현상을 경험했을 것이다. 일출과 일몰이 다른 시간에 일어나고 몸의 세포와 장기가 그 나라의 새로운 시간대로 조정되기 전에 당신의 생체 시계를 며칠간 망가뜨린다. 다시 예전의 자신이 되기 전에 한밤중에 배고픔을 느끼고 아침에 피곤하고 새벽 시간에는 잠이 완전히 깼을지도 모른다. 시차 경험에는 한 가지 기본 규칙이 있다. 즉, 생물학적 리듬을 자신이 여행하는 특정 지역의 일주기 리듬에 맞추기 위해서는 시차가 1시간 발생할 때마다 하루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새로운 장소의 낮과 밤의 자연적인 주기에 자신을 맞춘다면 당신 몸 안의 세포 기능은 최대 10일 후에 정상으로 돌아올 것이다. 선진국의 많은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인공적인 시차로 인한 부작용에 시달린다. 그들은 근로조건, TV 또는 사회적 약속과 같은 다른 요소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먹고 자고 깨어 있어야 할 시간을 지시하게 함으로써 신체와 자연의 밀접한 관계를 방해한다. 이것은 그 자체로 우리 시대에서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가장 큰 영향 중 하나일 것이다. 나는 건강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능한 한 신체의 자연스러운 리듬과 조화를 이루며 살 것을 강력히 권한다. 이는 치유 과정에 큰 도움이 되고 질병 발생을 예방할 것이다. 삶의 자연스러운 리듬에 맞추는 것은 사람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보험 중 하나다. 이 보험이 요구하는 것은 당신의 몸이 당신에게 보내는 끊임없는 메시지를 듣고 행동하는 것이다.